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안 빠져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수면 시간이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10시부터 2시까지 숙면을 하시면은 그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폭식을 한 거는 이 지방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남과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강박을 초래하고 길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이 이번에 책에 쓰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하면서 잠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 잠과 다이어트도 관련이 있나요? 네. 이것도 저기 황선생에서 배운 건데요. 우리 잠에 대한 명언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도 뭐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할 때 완전 푹 자고 나면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해 보셨죠? 예. 그럴 정도로 야생 동물들은 병이 나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잔대요. 그러면서 회복을 한다고 하거든요. 잠이 그만큼 중요해요.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사람은 뭐 3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3일 안 재우면 죽는다네요. 그럴 정도로 잠이 되게 중요해요. 섹스피어는 "잠은 자연이 준 최고의 명약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건강과 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이 수면하는 시간을 렘수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3 단계 들어가면은 우리 그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도 그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도 그거는 수면 유도적인 호르몬인데 그 뭐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10시부터 2시까지 숙면을 하시면은 그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요새는 그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거 틀어 놓고 예전에는 잤었는데 보다 보면 그 꼼꼼한 데서 이거 시력 다 나가고 숙면도 못 해요. 그렇듯이 잠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거 좀 배제하시고 그리고 늦게 뭘 먹으면은 이게 또 부대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6시 이전에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쪼끔 장이 편안해지면서 또 숙면할 수 있고 또 카페인 때문에 또 잠 못 자시는 분들 제 주위에 보면은 커피를 하루에 2-3 잔씩 먹으면서 잠이 안 온다고 또 그 수면제 약 처방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커피부터 끊고 이렇게 쪼끔 햇빛을 보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조피뎀이라는 그런 수면제가 그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적인 것들 그런 걸 일단 하시고 잠 깊게 숙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수면 때문에 체중 감량이 안 됐던 회원들의 사례도 있나요? 저희 고객님 중에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그 과자를 되게 좋아했었던 고객님인데 거의 그분도 한 10kg 정도 한 15kg 정도 오바 체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인제 과일 먹고 현미밥에 채소, 과일 반찬 먹고 하면서 되게 잘하셨어요. 저한테 항상 식단을 보내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안 빠져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수면 시간이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재운 시간이 자기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자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항상 12시 이후에 아니면은 뭐 어떨 때는 2시에 잠들 때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호르몬이 그런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이랑 잘 때 "같이 자라." 했더니 그때부터 인제 그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살이 이제 정상적으로 체중이 감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사실 집에서 뭐 도시락 싸 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뭔가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밥도 또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대부분 또 이제 나가서 외식해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이 외식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고 다이어트식도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남과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강박을 초래하고 길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유연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대신에 인제 메뉴를 고를 때 뭐 본인이 고를 수 있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샤브샤브나 뭐 회덮밥, 포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위주로 고깃집도 생채소가 제일 많은 데가 고깃집이에요. 거기다 된장찌개에 두부 건져 먹거나 아니면 생채소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 보면은 좀 도태되고 좀 왕따 당하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해야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저만 먹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쪼끔 탄력적으로 본인만의 루틴으로 딱 그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외식을 했다면은 저녁에는 좀 절식을 하고 과하게 먹었다면은 쪼끔 가볍게 먹고 이런 식으로 쪼끔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를 잘 하시다가도 꼭 망치는 경우가 이제 내가 잘 참아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크다거나 하면은 먹는 걸로 이제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내가 먹고 다 먹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뭔가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평소 지켜왔던 다이어트 식단을 못 지키고 뭐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탄수화물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끊었던 계기는 그냥 '먹고 죽자.' 실컷 먹었어요. 하루 이틀 실컷 먹으면은 그게 먹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실컷 먹으면서 뭐 체중은 오르겠죠. 그러면서 인제 몸이 부대끼고 하면서 먹으니까 또 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먹지 말아야겠고.' 이렇게 하면서 끊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성향은 그렇고 또 그렇지 못한 한 번 입 터져서 또 엎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여기다가 중심을 두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가더라도 자꾸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망했더라도 폭식을 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그 망쳤더라도 일단은 '그래 나 어저께 많이 먹었어.' 저한테 보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은 좀 가볍게 먹고 좀 세 끼 먹었을 거 두 끼로 줄이고 좀 그리고 뭐 탄수화물 좀 쪼끔 양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쪼끔 바꿔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그냥 먹었으니까 나한테 인제 보상을 해 줬잖아요. 만족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하면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죠. 내 몸을 너무 학대하는 거죠. 아, 그럼 그렇게 뭐 폭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좀 적게 먹으면은 좀 만회가 될까요 그래도? 그럼요, 그럼요. 이게 폭식을 한 거는 이 지방이 전환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폭식을 한다는 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종이 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은 물 마시고 하루 쪼끔 디톡스하면은 금방 날아가요. 예 그게 막 살이 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명절 때 기름진 음식 많잖아요. 평소에 안 보던 것들이니까 완전 미치죠. 탄수화물도 막 맛있는 거 뭐 떡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눈 돌아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명절 끝나고 한 1-2 킬로 불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그다음 날 쪼끔 인제 자제하고 좀 디톡스하고 좀 내보내고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저도 막 뭐 수행작처럼 이렇게 맨날 똑같이 FM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끔 무너지고 폭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항상 구심점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도 뭐 제가 항상 50 킬로 48 킬로 유지하는데 52 킬로 뭐 55 킬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돌아오려고 하고 항상 여기에 맞추려고 하죠. 그 자기 표준 체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이어트는 경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은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만 다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을 내가 괴롭혀요? 얼마든지 쟤는 빨리 갈 수 있는 애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두 달에 12 킬로 뺐는데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1 킬로 빼라고 해요. 그러면은 1 년에 12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2 킬로만 봐도 이 사이즈 여자 사이즈로 볼 때는 뭐 66에서 44가 된다거나 77에서 뭐 55가 된다거나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진짜 완전 환골탈태. 그렇듯이 그냥 천천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패턴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부자 뭐 하는 사람 있고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패턴을 저는 제 패턴을 세워 갖고 뭐 그렇게 먹어가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 만들어 놓고 딱 그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면은 인제 우린 길게 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00 세를 산다는데 50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하나 요때 1년 걸린 거 50 년을 살아야 되는 게 1 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불교에서는 찰나?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1년 부디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한 달에 1 킬로, 1 년에 12 킬로, 뭐 2 년에 뭐 12 킬로, 10 킬로 이렇게 뺀다 하더라도 50 년에 비하면 엄청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부를 하셔 갖고 요새는 TV만 틀면 먹방 그거 배달 어플도 너무 흔하고 그래서 너무 정말 지뢰밭 을 걷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먹방에 대해서 막 저도 그렇게 뭐 중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방 뭐 라면 콘텐츠 이런 거 보다 보면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원초적으로 땡기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공부를 하시고 자기 몸에 대해서 먹으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뭐 책을 많이 뭐 논문을 찾아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